지금 상승장을 향한 마지막 개미털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장이 과열 구간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빠지던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오르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 하락을 통해서 과매도 구간에 한번 도달하면서 상방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하방으로 가기 위한 과매수 시그널이 뜨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과열 시그널이 한 번 더 떠줘야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이 될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는 그 시그널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나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지난 수주 동안 기다려왔던 상승장 그대로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2월 17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쭉 보고 있다가 시청자분들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걱정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차트를 자세히 봤는데 일단 상승을 향한 시그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 차트를 잘 보시면 이전 매물대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매물대 구간들에서 이렇게 위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한 구간들이 수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대들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대에서 롱 포지션, 상방에 베팅한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을 짧게 터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상방을 바라보던 개미들을 털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이런 무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상승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94,000달러, 92,000달러대 구간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봤는데, 그때 이렇게 하락 전환을 암시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상대 강도 지수 지표상으로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과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방향이 꺾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서 많이 팔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해야 방향이 온전히 전환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 과매수 구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은 좀 일시적인 조정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왜 상승 관점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상승 관점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상승 관점을 보는 이유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 때문인데,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 지표는 좀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과열 정도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94,000, 95,000달러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할 때 일관되게 전달드렸던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락 관점이었어요. 왜냐, 이 상대 강도 지수 지표상으로 과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했을 때 비트코인이 좀 크게 꺾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시죠? 이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과열 구간에 도달했었고, 이 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열 구간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방향 전환이 되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였기 때문에 저는 텔레그램망에서 일관되게 하락 관점을 전달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5K 구간대까지 한 번에 뺄 수 있는 패턴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의 상승세에 실질적인 힘이 실리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얘기 드렸죠. 그래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지금 정확하게 큰 하락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방 계셨던 분들은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비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상대 강도 지수가 변곡점을 나타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락을 위한 그런 변곡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승이 아직까지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달고 나서 터트린다. 이거는 롱 포지션 바라보는 개미들을 죽이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하락 전환이 되는 패턴이었다고 하면 캔들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라 아래 꼬리를 꽉 채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면서 쭉쭉 내려가면서 이 매물대 밑에서 횡보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전달을 드렸을 텐데,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나서 올렸어요. 이거는 청산시키고 나서 위로 다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그게 뭐 일시적인 반등이든 아니면 상승장의 시작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점이 어디가 될지는 지금 당장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이 상대 강도 지수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을 때 방향이 꺾였듯이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에 도달한다. 그랬을 때 한 번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보고 있냐? 그 가격대를 제가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가 일단 지금 화면에 표시한 89K 부근입니다. 저는 일단 이번 상승을 통해서 최소한 한 90K 정도는 깨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구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매물대가 많습니다. 매물대가.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떨어질 때 지지도만 나왔던 구간이고, 또 이렇게 상승할 때 저항도 나왔던 구간이고,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횡보도 하면서 또 지지도 수차례 나왔던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 안에서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구간대를 보시면 이 89K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대가 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 딱 걸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매물대를 좀 크게 뚫어주면서 이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횡보를 하고 올라가든지 뭐가 됐든 간에 이 매물대 구간을 좀 크게 뚫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일단 이 매물대 구간 있죠. 이전 매물대 구간을 다시 한번 크게 떨구면서 횡보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상승 관점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 이유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알트코인들도 사실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이 알트코인들도 보시면 상대 강도 지수상으로 저점이 나왔다, 이런 시그널이 나온 코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연히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보시면 이더리움이 저점을 갱신했는데 상대 강도 지수도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시그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더리움이 좀 중요한 게 뭐냐, 이더리움 보시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RSI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락장 시작되는 거 아니야? 매도세가 점점 세지고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상대 강도 지수를 통해서 봤을 때는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도세는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저점을 한번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양이면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올 때 거래량이 더 많이 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죠? 거래량이 적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은 내려가는데 매도세는 약해지고 있다. 이게 뭐냐?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는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다지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보통 큰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다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승을 하는 게 맞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알트코인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정말 괜찮고, 에이다 한번 볼게요. 에이다 많이 들고 계시던데 이 에이다도 보시면 저점을 한번 갱신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그리고 나서 플래그 패턴을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갱신했는데 거래량은 떨어졌죠. 그리고 밑 상대 강도 지수 보시면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내려갔는데. 그럼 이게 뭐냐? 상승 다이버전스다. 가격은 내려갔는데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갱신한 코인들도 있는데 흐름이 워낙에 좋은 코인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플코인. 이 리플코인은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이런 일은 안 나왔는데 이전에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점을 갱신할 때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상대 강도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펄스 파동을 조3 그린 다음에 지금 삼각수렴 그리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리플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 임펄스 파동 완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임펄스가 한 번 완성이 되면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만약에 이번에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떨어져 준다. 상승장을 위한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이 아주 나쁘지 않다. 다른 코인들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코인들이 많은데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지 좀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댓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떤지 궁금하다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그 차트를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뭔가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오셔가지고 제가 공유하는 실시간 관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손절 라인을 딱 지키셔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관점이 맞다고 해서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상승 관점만 듣고 20배 롱을 탔다고 치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력들은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갑니다. 이렇게 아랫골이 닳으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을 딱 시키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 파동을 전혀 먹지도 못한 채 그냥 구경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점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손절 라인도 잘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에서 내가 롱을 들어가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 체크를 하세요. 손절 라인이 어딘지. 일단 제가 상승 관점을 전달을 드렸고 또 제가 이 매물대 구간을 딱 터치를 하면서 올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관점이 틀리는 경우는 언제가 되냐? 이 하단선을 돌파를 했을 때 관점이 틀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손절 라인은 여긴 겁니다. 이전 저점. 그랬을 때 자로 한번 그어보자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로 그어서 손절 라인까지 체크를 해보면 0.79%거든요. 이게 현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도 안 되는 라인이니까 뭐 손절 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코인의 개수를 모아가면 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레버리지를 높게 타신 분들이에요. 제가 상승 관점을 전달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50배 롱을 탑니다. 내가 이번에 한탕 크게 먹어야지 하면서 높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50배를 하잖아요. 그럼 퍼센티지가 큽니다. 100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0%가 손절 라인이에요. 물론 수익을 보면 크게 보겠죠. 하지만 손절 라인을 고려를 해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50배로 했다. 그럼 마이너스 40%거든요. 보통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0에서 20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 10%에서 20%만 수익 보면 원금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마이너스 40%, 50%로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골치가 아파집니다. 마이너스 50% 손해를 봤을 땐 몇 퍼센트 수익을 봐야지 복구가 되냐? 100% 수익을 봐야 원금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배는 먹어야 복구가 된다는 건데 이건 아무리 코인 시장이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2배를 먹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돈을 크게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져가시는 건 좋지만 매매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레버리지 설정 이런 거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잘 모르겠다. 내지는 제가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리고는 있는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네요. 계속. 그런데 이 영상을 좀 실시간으로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영상을 빨리 업로드를 해도 여러분들이 영상 확인한 시점이 결국에는 2-3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관점을 전달드리고 그랬을 때 뭔가 본인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점을 갖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텔레그램에서 좀 실시간 관점을 받아서 대응도 해보고 리스크 관리 방법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제 관점과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는데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잘 대응하시고 또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힘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